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태산의 아모테입니다. 혹시 요즘에 UFO 관련 뉴스가 많아졌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12월에 미국 의회에서 펜타곤 내에 존재하던 UFO 전담 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공개하라는 법령이 제정되었고요. 해당 자료들이 2021년 6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1년 5월이니까 다음 달에 공개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지난 5월 초 뉴요커 매거진에 실린 UFO 관련 아티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은 1940년, 50년 본격적으로 UFO 목격들이 붐이 일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부인하다가 수십 년이 흘러 현재는 이러한 UFO를 전담하던 부서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동안 수집하고 분석한 많은 자료들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십 년간의 UFO 관련한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아티클입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에서 수십 년의 스토리를 다루다 보니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텍스트 기반으로 소개만 하면 그냥 나열하는 거라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클의 내용도 너무 많은데 거기에 자료들까지 포함되다 보니 도저히 영상 하나에 담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 UFO 영상은 특별히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티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아티클은 지난 5월 초에 뉴요커 매거진에 실린 아티클로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UFO에 관련한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의 첫 시작은 2001년 5월 9일에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스티븐 M. 그리어라는 사람이 UFO와 관련해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UFO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공개하라 라는 내용들이 첫 시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사진이 지난 2001년 내셔널 프레스 클럽 당시의 사진이고요.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스티븐 M. 그리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스티븐이라는 남자가 93년에 본인 주도로 UFO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번 2001년 이 프레스 클럽에서 총 492페이지에 달하는 이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의 브리핑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그동안 외계 비행선에 대한 목격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외계 비행선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는 설명 안 되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것들을 보여줬고, 또한 일부는 추락을 했고, 이렇게 추락한 외계 비행선의 잔해물을 수거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에너지 생산 기술의 놀라운 성과물도 이거 기반으로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일극 기밀로 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외계인 목격을 한 경우에 대해서 대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일리언에 대한 얘기는 2차 대전 직후부터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여기 조지 아담스키라고 폴란드 출신의 망명자인데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렇게 외계인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썼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UFO 관련한 책들도 많이 썼고, 또 특히 본인이 UFO를 목격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하면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진은 수술실 램프를 가지고 조작된 사진이라는 게 밝혀져서 웃음거리가 됐고,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이분이나 앞에 있는 M. 그리어라는 분이나 모두 약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FO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1947년에 뉴멕시코주의 로스웰이라는 지역에 UFO가 추락했고 이렇게 외계인의 시체도 발견됐다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루머가 많이 양산되고 조작된 정보들이 많아서 사실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보셨을 이 사진들은 다 조작된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도 워낙 조작된 정보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UFO를 믿는 사람들 중에 로스웰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판단의 근거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FO 음모 이론 신봉자들은 여전히 로스웰에서 비행 접시가 추락을 했고 외계인 시체도 회수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게 UFO 추락 잔해물을 군에서 빨리 수거해 갔는데 그러한 이유는 러시아에서도 추락 잔해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거기에 있는 기술들을 빨리 익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익혀야 된다라는 조급함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공개된 소련 문서에 따르면 소련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미국이 UFO 잔해물을 수거해서 인류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기술을 먼저 가져갈까봐 되게 노심초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건 이런 UFO와 관련된 음모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케네디 대통령이 이 UFO에 대해서 알았고 이거를 러시아의 후르시초프한테 알려주려고 하다가 암살을 당했고, 그리고 케네디가 이 정보를 마릴린 먼로한테 얘기해줘서 마릴린 먼로도 이렇게 죽었다라는 얘기하고, 또 이와 관련된 조사를 수년간 하던 사람은 암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면서 음모 이론이 계속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UFO를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근데 UFO가 많고 외계인이 있으면 왜 우리한테 접촉 안 해? 라고 하면 일반적인 대답은 그들은 우리랑 접촉할 생각이 없고 우리의 삶을 모니터링 하는 거야. 그럼 왜 접촉 안 해? 그들이 볼 때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고 약간 전쟁을 좋아하는 인류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접근 안 해. 그럼 외계인은 우리한테 호의적이야? 당연히 호의적이지. 왜 그렇지? 만약에 외계인이 호의적이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 다 죽었을걸?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외계인이 호의적인 거야. 이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외계인들이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 자꾸 추락하지? 이런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연사로 나온 클리포드 스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군인이었다고 하고요. 주장으로는 본인이 이러한 추락 장소에서 잔해물 같은 거 수거하는 업무를 했다고 하고,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에일리언들을 본인이 수거했고, 그 다음에 총 57종의 생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런 주장이 믿을 만한 근거가 같이 있는 건 아니죠. 다음으로는 이 아티클의 주요 인물인 레슬리 킨이라는 UFO 관련 저널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UFO 하면 되게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들,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레슬리 킨이 UFO를 탐사하면서는 로스웰 사건처럼 온갖 루머가 섞여서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보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드 데이터가 있는 것만 가지고 검증을 해서 UFO에 대해서 탐사한 저널리스트고요. 이 단락에서는 이 레슬리 킨이 그리어가 진행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참석했는데 이런 발표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다. 근거 없는 주장들이 되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UFO 탐사를 통해서 지난 2017년에 뉴욕타임즈에 펜타곤에서 찍은 영상과 함께 UFO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는 정부의 조직이 있고 이러한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을 뉴욕타임즈에 기사로 실었는데요. 이 기사 이후에 펜타곤에서 이거 우리가 찍은 영상 맞다, 진본이다, 조작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이 기사로 촉발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마르코 루비오라는 의원이 CBS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로, 이러한 비행물체가 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 비행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2월에 인텔리전스 어서라이제이션 액트라는 법령이 제정돼서 올해 6월에 펜타곤의 다른 정보들, UFO와 관련된 정보들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티클 보시면 지난 여름 2020년이죠. 국방부 차관인 데이빗 놀키스트가 펜타곤 내에 이런 UFO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다라는 걸 시인을 했다고 하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많이 쓰는데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미확인된 공중상의 현상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UFO랑 UAP랑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 국방부 차관이 작년에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펜타곤 내에 UFO 전담하는 태스크포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올해 3월에는 국가정보부의 디렉터인 존 래드클리프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공개된 영상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러한 영상들이 공군 파일럿들이 목격하거나 위성이 포착한 이미지고, 이 이미지들이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움직임들,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음속을 돌파하는데 소닉붐이 없다든지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이는 거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 없다라는 내용을 인터뷰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터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줄였는데
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UFO 관련 TF가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데이터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s a program that's been in place for a few years in terms of a task force. Frankly, there are a lot more sightings than have been made public. Some of those have been declassified. When we talk about sightings, we're talking about objects that have been seen by Navy or Air Force pilots or have been picked up by satellite imagery that we don't have the technology for, or traveling at speeds that exceed the sound barrier without a sonic boom. So things that we are observing that are difficult to explain.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고 조직이 있고 많은 자료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영상을 보면 이 영상도 조작된 거 아니야?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주요 인물들은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존 래드클리프고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국가정보부 소속이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UFO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의뢰 얘기하는 게 1급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게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런 UFO 정보를 다 알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의 심야 토크쇼에 현직 대통령이나 이전 대통령이 나오면 이런 짓궂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상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재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2015년 영상이고요. 15년이니까 아직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일 때고요. 이 편집된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토크쇼 진행자인 지미 킴멜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가장 먼저 UFO 파일 볼 거다. 근데 너도 그랬냐? 라고 하니까 오바마가 나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지미가 클린턴이 그러는데 클린턴은 아무것도 없다던데? 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라고 교육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And I would immediately race to wherever they have the files about Area 51 and the UFOs, and I go through everyth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Right. Did you do that? Did you see? Did you explore? I can't reveal anything. Oh, really? Because President Clinton said he did, and there was nothing. Well, that's what we're instructed to say. 네, 이런 영상이 있고 또 찾은 김에 이건 2017년 영상이고요. 똑같은 질문합니다. UFO 파일 봤냐? 하니까 부시가 야, 내 딸도 똑같은 질문하더라. 그런데 나 아무것도 말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뭘 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파일 봤다는 거 말 안 한다고? 때 나 아무것도 말 안 할래 하면서 또 웃는 장면입니다. Did you go through the secret files, the UFO documents? It's funny. My daughters asked the very same question. They did. Yeah, but I'm not telling you. You're not telling. You're not telling me what? Are you not telling me that you looked at them? I'm not telling you nothing. 그리고 이 영상은 지난주 영상인데요. 그동안 정부의 기조도 바뀌고 그래서인지 오바마도 얘기하는 게 사실 내가 말 못할 게 있다. 그렇지만 목격한 거는 사실이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기자가 바이든한테 오바마가 비행물체 있다고 하던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던진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오바마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면서 웃으면서 끝났는데 그때 언급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aliens, there's some things I just can't tell you on air. The truth is that when I came into office, I asked, right? I was like, all right, is there the lab somewhere where the answer was no? And I'm actually being serious here, is that there's footage and records of objects in the skies that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y are. We can't explain how they move, their trajectory. They did not have an easily explainable pattern. People still take seriously trying to investigate and figure out what that is. 네, 여기까지고요. 사실 다음 달이면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될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면 더 재밌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 단락은 이 아티클에서 주로 나오는 레슬리 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레슬리 킨 같은 경우 이렇게 유명해진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7년에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유명해졌고
이 기사를 UFO 신봉자들이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레슬리 같은 경우는 이런 UFO와 관련된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어야 된다. 약간 음모론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않고 실체가 있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 기반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이런 UFO 현상은 과학과 초자연의 약간 사이에 있는 거, 뭐 그 정도의 약간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뭐 레슬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 가문이라고 하네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의원으로 10번이나 당선이 됐다고 하고, 특히 삼촌인 뭐 토마스 키는 911 커미션에서도 활동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레슬리의 커리어가 UFO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탐사 저널리즘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999년에 파리에 있는 저널리스트 친구가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 코메타라는 그룹에서 만든 UFO 관련한 자료를 보면서 UFO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고요. 여기 있는 자료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고, 그렇게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가장 논리적인 결론은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무엇인가 왔다라는 가정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UFO에 관심을 가졌고, 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 지구에 살면서 지구도 잘 모르는데 지구 밖을 다 안다고 할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보고서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봤다면 내가 왜 이렇게 UFO 탐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해할 거다 뭐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레슬리에게 이 리포트가 상당히 감명이 깊었는지 이 해당 보고서의 요약본을 발표를 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99년에 이런 관심을 가져서 UFO 탐사를 레슬리가 계속하게 되고, 거의 20년 지난 2017년에 뉴욕타임스 기사까지 뭐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계속 UFO에 대한 목격이 발생하고 정부도 그런 정보들을 받는데 정부는 부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락의 시작은 이런 UFO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UFO의 목격의 내용이 성경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기록해 놓은 게 UFO를 목격한 걸 기록해 놓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 아무 근거 없는 거고 저도 믿지는 않고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보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봤는데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도 같아요. 뭐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단쇠 같은 게 보이고 뭐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뭐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짜 뭐 UFO를 보고 그 당시 언어로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를 본 거다라는 거고, 요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그린 거고, 좀 더 이제 UFO 관점에서는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만난 게 이런 UFO를 만난 거다 뭐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재밌어서 한번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1947년에 케네스 아놀드라는 파일럿이 비행물체를 목격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아마 처음으로 비행 접시라는 걸 신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잉 소서라고 되어 있고, 이 케네스가 자기가 본 비행 접시를 그린 가상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아티클에 따르면 케네스가 이 비행 접시를 목격한 게 47년 6월인데 그해 말까지 한 850건의 추가 보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증거로는 이런 물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 일부 기상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다 기상현상이다, 구름이라든지 별똥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착각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UFO의 목격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공군에서도 마냥 이런 목격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여기 보시면 장군인 나단 F. 트와이닝이 프로젝트 사인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사인이라는 프로젝트도 비밀리 하에 진행된 프로젝트지만 어쨌건 국가기관에서 UFO에 대해서 조사한 첫 번째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UFO 목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948년에 조종사 2명이 시가 모양을 한 비행물체를 발견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비행물체를 목격한 게 처음으로 이 UFO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목격한 첫 사례라고 하고요. 이 목격자에 따르면 너무 가까이 가서 이 비행물체에 열을 지어서 이 창문이 있는 것도 봤다라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프로젝트 사인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음모론이라 생각할 수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 나단 트와이닝이라는 장군이고요. 위키피디아에도 이 장군이 나오고, 찾아보면 이런 프로젝트 사인을 지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952년에 미국 백악관 상공에 나타난 비행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비행물체 목격이 공군 비행기들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비행물체를 목격했다면 이 경우는 백악관에서 목격이 되면서 이렇게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플라잉 오브젝트 하면서 기사가 크게 났고, 이렇게 백악관 위에 비행물체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 기자회견을 담당한 장군의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못 내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약간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이 신뢰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목격했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클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는 사실 소련의 스파이들, 정찰 비행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더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UFO 현상이 소련 스파이의 활동을 탐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을 더 우려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또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런 공군 상급자들은 이런 UFO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도 했지만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UFO는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사인이라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UFO 현상은 근거 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끝났고요.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프로젝트 블루북, 이 또한 정부에서 UFO 관련한 기록들을 조사한 건데 이것도 결론만 보면 별다른 내용 없이 종료는 되긴 합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프로젝트 블루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유일하게 포함된 천문학자가 여기 J. 앨런 하이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조차도 UFO 의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근데 뒤에 가면 나중에 UFO를 믿게 돼요. 초반에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이런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는 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나는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UFO를 목격한 목격의 95%가 다 착각이다. 기상현상이나 구름이나 아니면 기상 관측하는 풍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들 착각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각편대로 비행하는 물체 이런 것들은 아마도 미국에서 비밀리에 어떤 무기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목격한 거지 외계 비행기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95%에 대해서는 다 착각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1966년에 미시간에서 100명 넘는 목격자가 풋볼 모양의 밝게 빛나는 물체를 목격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하이넥이라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조사 결론으로는 이거 달을 잘못 본 거다라는 얘기하고 수완프 가스, 저희로 하면 약간 도깨비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늪이나 이런 데서 메탄가스 가 나오고 그게 자연적으로 발화돼서 불빛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잘못 본 거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을 들은 이 목격자들은 수완프 가스, 도깨비불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 블루북 프로젝트가 수집한 UFO 관련한 목격 사례가 한 12,000건이라고 하고요. 이 12,000건 중에 701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 프로젝트 블루북은 이 설명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채로 종료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 프로젝트 블루북이 종료된 이후에 이 하이넥이 관련한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따르면 프로젝트 블루북의 목적 자체가 UFO 현상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UFO 현상이 다 의미 없고 잘못된 거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혹시 모르실까봐 이 J. 앨런 하이넥은 이런 분이고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런 UFO 담당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과 관련된 책을 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 블루북 자체도 음모이론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미국의 정부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 프로젝트 블루북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아티클의 일부 영상이고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사인, 프로젝트 블루북, 정부에서 UFO 관련 조사를 많이 했는데 결국 결론은 이러한 목격들이 다 착각이고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후에도 UFO 관련한 목격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공군에서 찍은 조작되지 않은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후반부 내용은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두 번째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